이제 그런 거 보세요. 이것은 뭐 특별히 새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상 예를 들어서 그리고 케이스 2를 한번 보시죠. 케이스 2.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케이스 2를 한번 불러보시죠. 이건 뭐 어디 심리학 쪽에서 서베이를 한 건지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변수가 거의 12개가 있어서 변수가 12개는 있는데 그 변수 내용은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규범, 태도, 이 주관적 규범에 해당되는 관측 변수, 태도에 대한 관측 변수, 행동, 의도의 세계, 또 행동에 대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런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빼먹기 쉬운 것이 이런 에라텀을 적정할 때 넣어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든, 관측 변수든, 잠재 변수든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에라텀이 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나가는 화살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길이여야 합니다. 하나는 길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관적 규범을 보시면 나가는 화살표가 4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개인데 이걸 1로 만들어줘도 돼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쪽을 1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이걸 1로 만들어줘도 뭐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표의 영향은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1과 비교해서 보면 되겠지만 그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구조 내에서 주어진 컨스트럭트 내에서 가장 레퍼런스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1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측 변수, 레이텐트 밸류를 있을 때 이런 구조식을 만드는 것은 몇 번만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그려져 있는 것이니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리려는 그 머릿속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친절하게 메시지를 이 에이모스가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를 들어 리스트 같은 데 하면은 그냥 에러 이렇게 나오지 에러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일단 데이터를 이게 케이스 3가 아니고요. 케이스 2 케이스 2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D2라는 것을 지워버리면 그럼 지우면 표시거든요. 지우고 여기 돌려보면 그런 말이죠. The following variables are endogenous but have no residual variables. 굉장히 친절하게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요 변수가 행동이라는 변수가 엔도지니어스다. 그래서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 레시디얼, 즉 에러가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행동에 에러가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에러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cancel the analysis 하고 다시 이제 잘 만들면 되겠죠.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럴 때 이제 D2를 D2이고
한 수죠. 파라미터 이렇게 좀 원래대로 됐죠. 그게 좀 이루어졌지만 자,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도 다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데이터를 아까 지정하셨으면 여기서 modification index에다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calculate estimate 하면 이렇게 이제 OK 사인이 나왔죠. 뭐 우리가 많이 해본 거지만 이 방문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출력값들이 나오고 다시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고 합니다. 자, 아웃풋을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 레벨 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실망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뭐 estimation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모수에 대한 추정값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egression weight가 이거는 unstandardized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standardized regression이고 covariance, correlation, variance, 그 다음에 squared multiple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스퀘어드 멀티플은 행동 온도가 0.154. 여기 보시면 행동 의도의 R 스퀘어 값이 0.154라는 것은 행동 의도를 주관적 규범과 태도로 두 개를 독립 변수로 나와서 대기식을 적합시켰을 때 R 스퀘어 0.154 이거밖에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적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과학 현상에서도 0.3 이상은 돼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학설이라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0.3 이상 돼야지 그러면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이 있겠지만 대가들이 뭐 내가 경험을 해볼 때 0.3 정도가 되면 좋겠더라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이제 다 누가 말하기를 0.3 이상이면 괜찮다더라. 그래서 내 것이 0.3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별로 이제 그 회의식 적합은 뭐 별로 잘 된 것 같지는 않고 또 P-밸류가 칼스퀘어 P-밸류가 또 너무 작아서 modification index를 그 전에 이제 모델 피스를 한번 볼까요? 모델 피스를 한번 보면 이런 거는 보시면요. RMR 같은 0.076, GFR 0.961, 뭐 0.964, 0.974 그렇게 해서 이런 피트 인덱스 값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P-밸류가 0.00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것을 골고루 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아웃풋에서 어느 게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유사한 그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논문에서 그 사람들이 인용한 대부분은 이 중에서 나오니까 인용한 그 지수들을 자기도 같이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상대방 납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퇴를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수를 통해서 그걸 보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RMSEA 같은 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보는 것인데 0.059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수들이 적당한 값으로 나오더라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modification index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modification index를 보면 코베리언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코베리언스를 넣을 것은 오차 한들 간의 코베리언스만, 같은 구조 내에서 코베리언스, 이런 것들만 지금 보는 건데, 결국 거기에 같은 컨스트럭트 내에서 코베리언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그레션 레이트가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호, 이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리그레션 레이트에 39.25보다 큰 게 없어요.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 즉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이라는 이 화살표를 그러면 modification index에서 가장 크다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에서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 이렇게 모형을 modify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한번 시켜보면 P-밸류는 지금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 이 선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추가를 했더니 P-밸류는 여전히 0.000이다. 자유는 아까보다 하나 줄어들었을 테고요. 0.000이더라. 그러면 다른 지수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모든 피스를 한번 보면 적합도 지수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여기 써보라는 겁니다. P-밸류는 0.000 해서 변함이 있고, 사실 이제 뒤에 또 자릿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GFI를 보면 0.99에서 0.971, AGFI는 0.938, 0.954, RMSR은 0.036, RMS는 0.047, 조금 개선이 됐죠, 그죠?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건 개선이 되는데 이거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뭐 고민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쪽으로 쓰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이때 P-밸류를 한번 그 새로 건 대한 P-밸류를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이거든요.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 이 부분 주관적 규범에서 행동으로 직접 섞은 것의 P-밸류를 보면 0.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 개가 0.006인가 하여튼 굉장히 작은 것을 지금 1% 0.1%였으면 0.001보다 작답니다. 0.001보다 작아요? 그렇게 significant하기 때문에 그 화살표는 새로 modify해서 집어넣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보면 특별히 어떻게 화살표를 더 넣을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가 더 넣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죠. 화살표를 추가적으로 더 넣는다면 태도에서 행동 이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보자. 세계 성경. 이렇게 되면 이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전히 OK가 나옵니다. OK 나오고 이 결과를 보면 여전히 P별 0.00이고 모델 팁 같은 것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GFI가 0.97. 그리고 거의 변화가 없는 걸 아니고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보면 그 에스티메이트가 태도에서 행동이죠. 태도에서 행동을 보면 0.247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도 시그니펀트하지 않다. 그러면 고행의 감명성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모형을 사용하실 때는 또 이 모형의 감명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구든지 원 스텝에 다 끝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너무 이론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베이 하는 것이 여러 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베이 하는 것이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요즘 보면은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인가요? 어디까지 가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항을 띄웁니다. 띄워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대인 남자 또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아시아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약 조건을 달아서 하면은 그것만 찾아서 설문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값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 설문을 대답을 하고 대답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엉터리로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를 조건을 맞는가를 봐서 맞으면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가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돈도 크게 안 듭니다. 별로 안 드는데 현재는 지금 문제는 미국 은행에 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품질 좋은 데이터를 얻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성의 있게 대답을 하도록 설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설문의 문항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직한 답을 할 수 있는가를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여론조사의 넘버원 기관이 갤럽 코리아라고 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여론조사는 다 갤럽에서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게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 설문에다가 이렇게 당신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 것입니까? 이런 정직한 대답을 안 한대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대답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찍고자 하는 사람을 표현해 준답니다.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그 설문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설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무작정 그냥 설문만 띄우면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요즘 가장 품질 떨어지는 설문조사는 ARS, 전화를 딱 뜨면 뭐 무슨 음성 녹음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리면 아홉 그냥 내려버리죠. 대답 안 해요. 그 다음에 대답할 때도 예의 영어가 여기서 막 엉터리 대답 막 해가지고 전혀 신빙성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막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택한다 그러면 각 그 정당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럼 뭐 저도 100점 100승이야. 전부 다 자기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나옵니다. 헤이드 케이스라는 것인데요. example 27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시죠. example 27 한 다음에 그럼 데이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또 데이터 측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하고 나왔어요. 이제 구조식 모형 연구에서 이런 모형이 나왔는데 추적값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0,-3.1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게 뭔 이야기냐 하면 분산이 마이너스 3.18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항의 분산이 마이너스 3.18. 그러니까 분산이 네거티브 밸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분산이라는 것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기는 음수가 나오냐면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얘한테 할당된 게 없어요. 자기까지 올 값이 없어서 네거티브 밸류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네거티브 밸류가 되면 아웃풋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The following covariance matrix is not positive definite. positive definite 이런 말은 몰라도 되고요. E5, E5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covariance가 아니고 애 같은 E5의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분산이 마이너스 0.18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다른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가 모양이 복잡할수록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헤이우드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헤이우드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원래 모형으로 돌아가서 이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베리언스를 미리 지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값이 베리언스 추정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나올 때는 실제로는 0보다는 크지만 0에 아주 가까운 값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실제로 오차항의 분산이 굉장히 컸었다면 마이너스 값까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0.001 또는 0.0001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값으로 인위적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형에서 이게 뜨죠. 0.00.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 돌리면
여기서 완전 해결이 안 됐네요. 이 위에서는 얼마나 작게, 아마 이거보다 더 작다고 쓰셨을 거예요. 굉장히 작아서 0.000을 줬네요. 그래서 여기다 0을 하나 더 넣어서 0.0하고 동이고 결과를 보면 여전히 not positive definite라는 말은 나오는데 여기서 positive definite가 아니라는 말은 꼭 이 분산이 다 0보다 커도 positive definite는 아닐 수도 있어요. positive definite 정의를 다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최소한 분산이 0보다 작은 그런 상황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글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해결한다.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형에서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저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